경제를 보다 쉽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KRB 경제연구소의 붕입니다. 헌재에서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는데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판단과 소신일리가 없습니다. 국가 반란 사태의 주요 종사자로서 역할을 다하였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세계 경제와 국내 경제를 살펴보고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청하시는 여러분께 여러가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면서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것이 바로 자신이 저지른 범죄가 들키지 않을 것이다, 처벌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대로 반란숙의 대행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간다고 해서 최상목 대행이 저지른 헌법을 위반한 행위, 반란 사태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하는 행위에 대한 더욱 무겁고 엄중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은 밑지식 없이 바로 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경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재집권하면서 미 관세 정책 추진에 대한 영향으로 실물 경제의 불확실성과 금융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며 성장의 방해 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국은 관세와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이 증대되지만 내수의 소비가 아직 탄탄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장이 이어질 것이나 무역 상호작용에 의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인플레이션 재발 및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져가는 상황입니다. 유로 지역은 금리를 인하하고 긴축의 완화를 지속하고 있으나 제조업 등 산업이 부진하고 각국의 정치적 상황이 불안정하여 경제 개선의 흐름이 더딘 상황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내수 부진을 부양책으로 돌파하며 개선의 흐름을 보이고 있고 주요국과의 통상 마찰이 경제 성장의 방해 요소가 될 것이나 적극적 내수 부양으로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24년 상반기까지 임금 상승에 따른 민간 소비 상승 2%대 물가 상승을 보이며 지속적이고 완만한 성장 흐름을 보였으나 하반기와 25년 초반에 걸쳐 소매 판매가 부진해지고 물가가 높아지는 등의 흐름을 보여 임금 상승이 더 이루어질 것인지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임금 상승이 이루어지고 소매 판매가 상승한다면 완만하고 지속적인 성장 흐름을 계속 보일 것입니다. 다만 자동차 관세의 영향이 성장을 저해할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은 2023년 3.3% 성장, 2024년에는 3%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은 2023년에 2.9% 성장, 2024년에는 2.8% 성장하며 견고한 실업률, 신규 일자리 등을 창출하고 소비 역시 탄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최근 물가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일시적인 계절성과 관세를 앞둔 사재기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역 상호작용으로 인플레이션의 재발이 발생한 것인지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유로 지역은 2023년에 0.4% 성장, 2024년에는 0.7% 성장을 보였으며 실업률 평균 6.3%대, 물가 2%대를 기록하는 등 더딘 회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와 관세 문제가 성장 저해의 요소입니다. 중국은 2023년에 5.4% 성장, 2024년에는 5%의 성장을 보였습니다. 부동산 문제, 경기 침체, 실업률 문제 등이 존재하나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 초에 걸쳐 수출이 회복되고 적극적인 내수 부양으로 성장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2023년에 1.5% 성장, 2024년에는 실질 GDP 성장률 1%대로 예상되며 24년 1사분기에 저조했던 성장률이 큰 영향을 미쳤으나 2%대 물가 상승률과 민간 소비 상승으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물가 상승이 두드러지는 모습입니다. 관세의 영향과 자연재해의 위험이 있어 불확실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는 2023년 3.4%, 2024년에는 3%를 기록하며 23년 대비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탄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다소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고 신규 일자리도 견고한 흐름입니다. 유로 지역의 소매 판매는 2023년 마이너스 1.9%에서 2024년에는 1%로 회복되었으나 여전히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산업 생산이 위축되고 2%대 물가 상승률이 최근 들어 작은 수준이지만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소매 판매는 2023년 7.2%에서 2024년에는 3.5%로 큰 폭의 하락을 보였고 2024년 초반 수출이 부진하고 산업 생산이 다소 부진했으나 하반기로 가면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적극적인 부양책으로 극복 중입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은 2024년 2, 4분기 이후 배럴당 70달러대로 하락하였고 2월 28일 현재 서부 텍사스유 배럴당 69.73달러, 브렌트유 배럴당 73.11달러, 두바이유 배럴당 77.75달러를 기록 중입니다. 중동 불안 및 이란 제재 등 공급의 영향으로 2025년 초반까지는 70달러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유럽 천연가스는 24년 중반 이후까지 30달러 후반을 기록하다가 최근 가격이 올라 40달러 후반, 2월에는 50달러 초반까지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금융지표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미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낮아지고 소비자 물가 상승 조짐을 예상하는 상황입니다. 관세와 무역 장벽으로 물가 상승이 일어날지 지금으로서는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관세를 예상한 물품의 사재기가 발생하고 연초 계절의 영향 등이 있어 물가 상승 흐름이 나타났으나 이것이 지속될지는 지켜보아야 합니다. 미 국채금리 10년물이 지난 12월 FOMC 이후 상승하여 4.65%까지 상승하였다가 2월 말 현재 4.2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강달러가 나타나며 109를 넘겼으나 2월 말 현재 107.4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요국의 주가는 조정을 받고 있고 CDS 프리미엄은 전반적으로 안정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계 경제 전망입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은 2025년 2.9%, 2026년에는 2.8%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상호 관세, 무역 전쟁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상황에 따라 즉각적이고 변화하는 대응을 요구하는 시기입니다. 미국은 2025년 2.1%, 2026년에도 역시 2.1% 성장을 전망합니다. 유로 지역은 2025년 1%, 2026년에는 1.1% 성장을 전망하고 중국은 2025년 4.2%, 2026년에는 4%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계 교역 신장률은 2025년 2.9%, 2026년 2.8%를 전망하고 국제 유가는 배럴당 70달러 중반, 2026년에는 70달러 초반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독재를 꿈꾸던 무리들이 국가 반란 사태를 일으키고 이를 옹호하는 무리가 아직도 활개를 치고 있으며 국회에서 또한 반란을 옹호하고 부하 수행하는 무리가 저마다의 이권을 위해 날뛰고 있습니다. 반란을 옹호하다 못해 서부지법을 폭도들이 습격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헌재의 탄핵 심판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나라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나라라면 반란 수괴는 반드시 파면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권한대행을 맡겨놓은 자가 반란 수괴를 대행하는 행위를 하는 상황으로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아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을 하루빨리 해소하고 사회 경제를 정상 궤도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민간 각 경제 주체의 경제 심리를 나타내는 경제 심리 지수는 가계와 기업의 생산, 소비, 투자, 고용 등 총체적 경제 활동에 대한 심리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 경제 심리는 이미 반란 사태 이전부터 하락하고 있었고 국가 반란 사태는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경제 심리 지수는 장기 평균 100을 중심으로 100보다 크면 경기 상황을 좋게 보는 것이고 100보다 낮으면 경기 상황을 좋지 않게 본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불규칙 요인과 계절적 요인을 제거한 순환 변동치 기준입니다. 2003년부터 조사한 경제 심리 지수는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때 76을 기록했고 코로나 팬데믹 때 73.8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보통 V자 반등을 나타내고 대략 몇 개월 사이에 회복하는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그래프상의 붉은색 투명한 박스 부분이 윤석열 정부의 집권 기간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김진태 사태로 경제 심리 지수는 100 이하로 추락하여 92.8을 기록했습니다. 김진태 사태가 우리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안 좋은 방향으로 크나큰 업적과 족적을 남겼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반등을 보여주지 못하고 계속해서 평탄한 흐름을 보이다가 2024년 9월을 기점으로 악화하기 시작합니다. 2024년 10월 92.1, 11월에는 91.2를 기록하고 국가 반란 사태가 일어나자 90.2, 급기야 2025년 2월에는 88.4를 기록합니다. 국내 경제 상황은 이미 반란 사태 이전부터 악화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음을 경제 심리 지수가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실물 경제 지표를 보시겠습니다.
GDP 성장률은 이미 다른 영상에서 알아본 것처럼 2024년에는 간신히 2%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소매 판매는 11분기 연속으로 감소하였고 이는 통계 작성 이래 최장 기록입니다. 이 기록은 앞으로 더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경상수지 흑자가 282억 달러로 역대 네 번째라며 기레기들이 입에 침이 마르게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수출과 수익 관련해서 알아보면서 얼마나 헛된 칭송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은 전반적으로 매출이 많이 증가하였지만 반면 영업이익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도체는 물론이고 자동차 역시 매출만 올랐을 뿐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특히 석유화학 산업은 감소로도 모자라 손실을 보았습니다. 조선업은 물론이고 건설업의 상황은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 산업 전반에 걸쳐 영업이익이 지속 감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상수지 흑자의 실상을 보시겠습니다. 경상수지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수출, 수입을 살펴보면 경상수지 흑자의 실상이 보입니다. 다음은 수출의 비교입니다. 2023년은 역대급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기에 비교 의미가 없으므로 이 정권이 시작되는 2022년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막대는 연간 비교 그래프이고 두 번째 막대부터 보시겠습니다. 분기별로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수출액을 비교한 것입니다. 연보라색 막대가 22년, 남색 막대가 24년 수출액입니다. 4분기를 제외하고 모두 2022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즉 2022년 수준의 수출 회복이 안 되고 있었고 4분기에 겨우 22년 수준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1분기에 100.4억 달러, 2분기에 56억 달러, 3분기에 3.7억 달러가 부족했으나 4분기에 161억 달러를 초과하여 제일 왼쪽 막대의 2022년과 2024년을 연간으로 비교한 수출액을 보면 22년에 6,835억 8천만 달러, 24년에 6,836억 1천만 달러를 기록합니다. 24년이 0.24억 달러라는 미미한 차이입니다. 다음은 수입의 비교입니다. 역시 똑같이 2022년과 비교한 수치입니다. 분기별로 1분기에 230.8억 달러, 2분기에 264.9억 달러, 3분기에 323억 달러, 4분기에 177.2억 달러가 줄어들었습니다. 내수 경기 부진으로 수입액이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제일 왼쪽 막대의 2022년과 2024년을 연간으로 비교한 수입액을 보면 22년에 7,313억 6천만 달러, 24년에 6,317억 7천만 달러로 연간 995억 9천만 달러가 줄었습니다. 수출은 0.24억 달러가 증가했고 수입은 995.9억 달러가 감소했으니 심각한 불황형 흑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자랑할 일인지 칭송할 일인지 참으로 나쁘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은 국내 금융지표입니다. 국고채 금리는 계속해서 낮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미 국채와의 스프레드 차이에 의해 고환율 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월 24일 원달러 환율은 1427.4원으로 낮아지며 달러 인덱스가 하락한 상황에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경기 하방 압력을 줄이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3%에서 2.75%로 인하하였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금리 인하로 경기가 부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난다고 했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경기 부양이라기보다는 부동산 부양이 있으므로 기준금리 인하로 경제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일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준금리 인하 후 환율의 변화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106.76에서 107.38로 단 0.62가 변화한 상황입니다. 2월 25일 원달러 환율은 1431.71원이었습니다.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2월 28일 현재 원달러 환율은 1460.13원입니다. 2월 27일 1448.3원으로 상승하며 16.59원이 상승, 2월 28일 1460.13원으로 상승하며 11.83원이 상승, 2일간 총 28.42원이 상승하며 원화 가치가 급락합니다. 하루의 통화의 가치가 10원 이상 상승을 하며 매우 정상적이지 않은 환율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경제 전망입니다. 한국은행은 2025년 한국 GDP 성장률 전망치를 1.5%, 2026년에는 1.8%를 전망했습니다. 미국과 주요국이 상호 관세 보복을 하며 높은 관세를 유지하면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을 가정하면 지금의 전망도 높은 편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경제 기초 체력을 소모시켰고 경쟁력을 잃게 만들었으며 부채를 늘려 내수 경기 침체를 유도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왔기 때문입니다. 다음의 표는 미국의 주요 철강 수입국과 알루미늄 수입국을 정리한 것입니다.
미국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의 자료입니다. 미국의 철강 수입국 중 한국은 네 번째로 254만 톤의 철강을 한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9.7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알루미늄 수입국 중 한국은 역시 네 번째로 21만 톤의 알루미늄을 한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3.9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캐나다, 멕시코, 중국 등 관세 예고를 하였고 이제 곧 머지않아 한국의 차례가 될 것입니다. 한국은 피할 수 없는 타겟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대응할 생각보다는 자기 주머니를 채우려고 하는 작자들이 작금의 관료들입니다. 한국은행 이청용 총재가 경제 전망을 하며 2025년 1.5% 성장, 2026년 1.8% 성장으로 이것이 혁신이 사라진 한국의 실력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쯤 되면 유체이탈 화법이 경지에 다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한국은행장은 누구였던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한국은행장, 금감원장, 금융위원장 말고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이 이 나라의 경제수장 역할을 해왔더란 말입니까? 지금까지 무수한 경고를 모두 무시하고 디레버리징을 해야 할 시기에 부동산 부양을 위한 정책 대출을 남발하고 가계부채 증가에 올인했고 금리를 인상해야 할 때 하지 않았으며 금리를 인하하지 말아야 할 때 금리를 인하한 자들은 어디 다른 나라의 외계인이었다는 것인가요? 오늘날 대한민국 경제 생태계를 이렇게 만든 자들이 과연 누구인지 후한무치라는 말을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혜택을 누릴 때는 경제 관료, 책임을 져야 할 때는 남 탓, 정신승리입니까? 대한민국의 실력이 아니라 본인들의 실력이고 무능함입니다. 비겁하고 무능한 자의 변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그렇다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실력이라고 한탄하는 자가 아닌 대한민국의 잠재력을 모두 끌어낼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실력자일 것입니다.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2025년 경제상황평가, 대외 여건과 경제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시청해주시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셔서 영상을 많은 분이 함께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KRB 경제연구소의 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